전 세계 의학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하다, 믿을 수 없다. 하버드와 메이오 클리닉의 최고 석학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인만이 가진 미스터리한 슈퍼 면역력이 발견된 것입니다. 세계 모든 인종이 고통받는 치명적인 신경질환이 있는데 한국인에게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10억 달러 AI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이 병에 걸려 휠체어 신세까지 졌지만 모든 첨단 의학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평범한 식탁이 단 3주 만에 그를 완전히 치료했다고 합니다. 한식이 현대의학을 능가한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도 충격적입니다. 16세기 조선 의서에는 이미 이 질병의 예방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실에서 단 한 명만 이 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한식의 놀라운 치유력. 5천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인의 건강 비밀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구독하고 함께 들어보세요.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한식의 기적,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펜트하우스 창문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손에 들고 태블릿으로 뉴스를 휙휙 넘기던 순간 그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죠. 충격적인 의학 연구 결과 모든 인종이 걸리는 질병이 한국인에게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또 과장된 헤드라인이군. 하지만 호기심에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하버드 의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라니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애단 30분 후에 경영진 회의예요. 준비되셨나요? 레이첼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아, 맞다.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죠. 준비됐어. 5분 내로 출발할게.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한 줄을 더 읽었어요. 특히 심각한 비타민 결핍 질환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흥미롭긴 했지만 AI 스타트업 CEO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정보일 뿐이었죠. 그때는 말이에요.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CTO죠. 애단, 큰일이야. 경쟁사가 우리 알고리즘과 비슷한 걸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비슷한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어. 젠장.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에서 이야기하자. 10분 후에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5년 전 35살의 나이에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뛰쳐나와 네오브레인이라는 AI 스타트업을 창업했죠.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고액 연봉을 포기하다니. 하지만 저는 미래를 보았어요.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5년 만에 회사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바나나가 실리콘밸리에 떠오르는 스타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끝없는 스트레스와 살인적인 일정이 있었어요. 건물로 들어서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피곤에 절은 얼굴. 42살이지만 50대처럼 보였죠. 이게 성공의 대가인가? 자문하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엘리베이터가 3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침에 본 그 의학 연구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 몸이 보내는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 애단, 드디어 오셨네요.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날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가장 놀라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매거진 표지를 장식하는 성공한 CEO, 끝없이 상승하는 주가, 맨해튼 펜트하우스.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결정체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애단 3시에 벤처 캐피털 미팅, 4시 반에 제품 개발팀과의 회의, 6시에 저녁 네트워킹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가 있습니다. 레이첼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미친 하루의 시작이었죠. 커피 한 잔 더 가져다 주세요. 더블샷으로.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은 통 건너뛰거나 허겁지겁 프로틴 바 하나로 때우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점심? 그건 회의실에서 한 손으로 먹는 샐러드 한 그릇이 전부였죠. 저녁은 더 끔찍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나 파트너와의 술자리로 이어졌고 진짜 식사보다는 안주 몇 개로 허기를 달래기 일쑤였어요. 애단 괜찮으세요? 좀 창백해 보이는데요. 마케팅 책임자인 사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죠.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지난 몇 주간 손끝과 발끝이 자주 저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했죠. 하지만 점점 그 증상이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과로했나 보다.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일어났죠.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끔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대화 중에 멈칫거리기도 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게 뭐더라. 회의 중에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처럼 항상 명석하고 판단력이 빠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AI 기업 CEO에게 기억력과 판단력은 모든 것이니까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야위어가고 있었어요. 눈은 움푹 들어갔고 한때 생기 넘치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죠. 수면 시간? 그건 사치였습니다. 밤 12시에 침대에 누워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 그리고 아침 6시에 다시 알람이 울렸죠. 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수면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네오브레인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자리였죠. 우리의 새로운 AI 알고리즘은 기존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겁니다. 이 기술은 그때였어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순간 저는 회의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에단, 누가 911에 전화해요. 희미하게 사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발이 저리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죠. 이게 심장마비인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구급차 소리, 들것에 실리는 느낌, 병원의 형광등 불빛.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악몽 같았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다만 약간의 탈수 증상과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보이네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면 왜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걸까요? 너무 과로하셨습니다. 며칠 쉬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세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피로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 그 순간만큼은 몰랐죠.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하려는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마치 납을 부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안녕하세요 투자자님이라고 써있더군요. 오타투성이 이메일을 보내기 직전에 간신히 멈췄어요.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엔 회의에서 우리 제품의 핵심 알고리즘 이름을 갑자기 떠올리지 못해 당황했던 적도 있었죠. 괜찮으세요? 발표 중에 3번이나 같은 슬라이드로 돌아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좀 피곤해서.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모두가 눈치채기 시작했죠. 월스트리트에 떠오르는 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타이핑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숫자를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한 번은 제 휴대폰 핀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10분을 씨름했죠. AI 스타트업 CEO에게 기억력과 판단력은 생명과도 같은데 제 두뇌는 점점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만나야 했죠. 뉴욕의 가장 유명한 병원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뉴욕 장로교 병원, 메이오, 클리닉, 마운트 시나이 병원. 제 회사 자금으로 최고의 검사를 받았어요. MRI 결과 이상 없음. 혈액 검사 정상. 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 모든 의사들이 같은 말을 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쉬어야 해요. 한 의사는 비타민 D가 살짝 부족하다며 보충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수면제를 권했어요. 정신과 의사는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했고요. 하지만 제 몸은 알고 있었죠. 이게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네오브레인을 잃게 될까? 내 인생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 절망감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화려한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본 뉴스 기사가 떠올랐어요. 메이오 클리닉과 하버드 의대의 공동 연구. 한국인들에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질병. 혹시 이게 뭔가 연관이 있을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터넷을 뒤졌죠.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기사에서 엘리 킴 박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의 신경과 전문의로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그가 그 공동 연구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아침 레이첼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해줘. 그리고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의 엘리 킴 박사 진료 예약을 잡아줘. 하지만 에단, 오늘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지금 내 건강이 더 중요해. 미팅은 연기해.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손가락을 계속 움직여봤어요. 여전히 저렸고 둔한 느낌이었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키가 작은 아시아계 남성이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처드슨 씨. 저는 엘리 킴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모든 증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손발저림, 기억력 감퇴,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여러 병원에서 받은 정상 판정에 대해서도요. 킴 박사는 제 말을 끝까지 경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마치자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탄수화물을 거의 안 드셨나요?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전혀 몰랐어요. 탄수화물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저는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킴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는 일반 병원에서는 잘하지 않는 특수 혈액 검사를 지시했어요. 티아민, 즉 비타민 B1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다음 날 나올 거라고 했죠. 아,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흰 쌀밥을 드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한식당에 가서 된장국이나 찌개와 함께요. 저는 황당했어요. 다른 의사들은 온갖 첨단 검사와 비싼 약을 처방했는데 이 의사는 쌀밥을 먹으라니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에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킴 박사의 표정이 심각했죠. 리처드슨 씨, 당신은 각기병입니다. 기병이요? 처음 듣는 병명이었어요. 네, 비타민 B1 심각한 결핍 상태예요. 각기병은 19세기 아시아에서 100 미만 먹던 사람들이 주로 걸렸던 병입니다. 현재는 거의 사라진 질병이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21세기 뉴욕에 사는 CEO입니다. 어떻게 19세기 아시아병에 걸릴 수 있죠? 킴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선진국에서 각기병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고강도 스트레스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프에는 각국의 각기병 발병률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한 나라만 유독 낮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었죠. 한국이 거의 0%에 가깝네요. 바로 그겁니다. 킴 박사의 목소리에 열정이 묻어났어요.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거의 각기병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제가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그는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었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2, 3세대는 일반 미국인과 같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즉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식습관이 병을 막아준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제 증상이 모두 비타민 하나 때문이라고요? 그동안 수많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니. 킴 박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현대의학은 종종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간과합니다. 비타민 B1은 신경기능의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부족하면 손발저림, 기억력 감퇴, 심장기능 이상까지 올 수 있죠. 어떻게 치료하나요? B1 주사와 보충제를 처방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식습관 개선이에요. 각기병을 치료하려면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킴 박사는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제 친구 수진이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메모를 가져가면 당신을 위한 특별 식단을 준비해 줄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한식이요? 김치랑 불고기 같은 거 말인가요? 그것도 좋지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된장찌개, 잡곡밥, 다양한 나물 반찬들이에요. 한국 전통 식단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최첨단 의학 검사도 발견하지 못한 병이 고작 비타민 결핍이라니. 그리고 그 치료법이 한국 음식이라니.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다음 날 플러싱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스 키친이라는 작고 아담한 식당을 찾았죠. 킴 박사의 메모를 보여주자 중년의 한국 여성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 킴 박사님 소개로 오셨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테이블에 놓인 음식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된장찌개, 잡곡밥, 김치, 각종 나물 반찬. 익숙하지 않은 냄새와 모양이었어요. 이게 정말 치료가 될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첫 숟가락을 뜨고 입에 넣었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한 끼 식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수진스 키친에서의 첫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이 좀 더부룩했어요. 오랫동안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먹다가 갑자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니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킴 박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포장해준 아침 식사를 열었어요. 흰쌀밥, 된장국, 몇 가지 밑반찬이 담겨 있었죠. 냄새가 썩 식욕을 돋우진 않았지만 약을 먹듯이 천천히 먹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불편함이 계속됐어요. 단 하루 만에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발 저림도 여전했고요. 퇴근 후 킴 박사에게 전화했어요. 한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정말 효과가 있긴 한가요? 킴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몸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일주일만 더 지켜보세요. 다음 날 킴 박사가 처방한 비일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갔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동안 제 머릿속엔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CEO가 쌀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치료한다니. 누가 알면 비웃을 거야. 사흘째 되는 날 수진스 키친에 직접 방문했어요. 이제는 약간 익숙해진 된장찌개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어떠세요, 몸 상태가? 수진이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별 변화가 없어요. 수진은 빙긋 웃으며 말했죠. 우리 몸은 컴퓨터처럼 바로 리셋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녀는 오늘의 특별 메뉴라며 새로운 반찬을 가져왔어요. 들기름 향이 강한 시금치 나물, 고소한 취나물, 그리고 약간 매콤한 고추장 무침까지. 5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세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에 저림이 약간 줄어든 것 같았어요. 착각인가 싶었지만 확실히 뭔가 달라졌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자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에단, 요즘 계속 한식 먹는 거야? 응, 건강 때문에.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평소보다 덜 피곤했어요. 몸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킴 박사와의 정기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다시 했어요. 비타민 B1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아직 정상 범위는 아니지만 확실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걸까? 단순한 음식 변화만으로? 한식의 비밀은 균형에 있어요. 킴 박사가 설명했어요. 단순히 비타민 B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롭게 들어있죠. 그날 저녁 수진스 키친에서 또 다른 특별 메뉴를 맛봤습니다. 된장을 발라 구운 생선, 고소한 들깨탕, 다양한 나물 반찬까지. 한국에서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죠. 처음으로 이 치료법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제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죠. 한식 치료를 시작한 지 3일째,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여전히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도 흐릿했죠.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세한 변화를 느꼈어요. 손가락 끝에 저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죠. 착각일까 싶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킴 박사님, 손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좋은 신호네요. 계속 식이요법을 유지하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어요. 예전엔 5잔의 커피로도 해결되지 않던 피로가 이제는 한결 가벼워졌죠. 가끔은 알람 소리에 바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에단, 오늘 좀 달라 보이네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레이첼의 말에 거울을 봤죠. 정말로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2주차에 접어들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생각이 맑아지고 있었죠. 이 알고리즘을 역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두 프로세스를 병렬로 처리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와, 그거 천재적인데? 에단이 돌아왔군. 킴 박사는 매주 혈액 검사로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비타민 B1 수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신경 기능도 회복 중이고요. 처음엔 약을 먹듯 억지로 삼키던 한식이 이제는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 나물의 고소한 향이 그리워질 정도였어요. 3주가 지난 후 킴 박사는 종합검진을 제안했죠. 모든 검사를 다시 해봅시다. MRI, 혈액 검사, 신경기능 평가까지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비타민 B1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신경기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손발저림은 대부분 사라졌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돌아왔죠. 이건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병인데 대체 어떻게 된 거죠? 킴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바로 음식이 가진 힘입니다. 현대의학은 종종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간과해요. 비타민 하나가 결핍되어도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죠. 그날 저녁 처음으로 혼자 된장찌개를 만들어 봤어요. 수진의 맛에는 비할 수 없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첫 한식이라 특별했습니다. 변화는 음식을 넘어 제 삶 전체로 확장되었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니 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아이디어가 샘솟고 판단력도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믿기 힘들군요. 킴 박사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드는 재료예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후 저는 회사로 완전히 복귀했어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레이첼, 앞으로 하루에 2번 이상 미팅을 잡지 마세요. 점심시간도 확보해주세요. 레이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리고 사무실에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들여놓을게요. 이제 도시락을 싸올 거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식습관이었어요. 더 이상 끼니를 거르지 않았고 매일 아침 수진이 알려준 대로 간단한 한식 도시락을 준비했죠. 밥과 몇 가지 반찬, 때로는 된장국을 보온병에 담아서요. 첫날 점심시간에 회의실에서 도시락을 꺼내자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에단, 그게 뭐야? 냄새가 독특한데.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식이야. 최근에 건강 문제로 식단을 바꿨거든. 맛있어 보이네. 한 입만 줄래? 마이클은 젓가락을 들어 제 김치를 집어먹었어요. 처음엔 매운맛에 놀라는 듯 했지만 곧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와, 독특하지만 맛있는데? 어디서 사는 거야? 플러싱에 있는 수진스 키친이라는 곳에서. 아니면 직접 만들기도 해. 이 대화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음 날 마이클이 다가와 말했죠. 저기, 오늘 점심에 나도 그 한식당에 같이 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렇게 저와 마이클은 점심시간에 함께 플러싱으로 향했어요. 수지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오, 친구를 데려오셨네요. 수지는 우리에게 특별 세트를 준비해 주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다양한 반찬들까지. 마이클은 처음엔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지만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잖아. 왜 이런 음식을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그날 이후로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한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곧 그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죠. 에단, 너 요즘 정말 달라 보여. 피부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사라가 말했습니다. 한식 덕분이야. 균형 잡힌 영양소가 정말 중요하더라고. 3주 후 놀랍게도 우리 회사 임원진 중 절반이 점심으로 한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내 카페테리아에서도 한식 메뉴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다른 CEO들과 금융인들 사이에서도 한식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투자회사 CEO가 제게 물었죠. 리처드슨 씨, 최근에 많이 건강해 보이는데 비결이 뭔가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눴어요. 각기병 진단부터 한식 치료까지. 그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은 저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의사들은 그저 스트레스라고만 하는데. 일주일 후 그 CEO도 수진스 키친의 단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요. 2개월 만에 수진스 키친은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인기 맛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월스트리트의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했죠. 뉴욕 로컬 매거진의 CEO들의 건강 비밀 무기, 한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수진스 키친이 소개되었고 제 이야기도 일부 실렸죠. 한식이 단순한 이국적 요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킴 박사가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한식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머리를 저었어요. 아니요, 닥터 킴. 당신과 수진 씨 덕분이죠. 제 인생을 구해주셨으니까요. 수진스 키친은 결국 2번째 지점을 열게 되었어요. 이번엔 월스트리트 근처였죠. 개업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에단, 우리 회사에도 한식 케이터링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마이클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곧 네오브레인 카페테리아에서는 매일 한식이 제공되기 시작했죠.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병가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변화는 계속됐어요. 제가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죠. 제 경험이 뉴욕타임즈에 실린 건 모든 일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였어요. 월스트리트를 사로잡은 한국의 슈퍼푸드라는 제목이었죠. 기자는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킴 박사의 연구와 한식의 건강학적 효능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리처드슨 씨, 이 기사 덕분에 제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킴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죠. 그는 이제 메이오 클리닉과 함께 한식의 건강 효과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식의 비밀은 발효식품과 다양한 식물성 재료의 조합에 있어요. 특히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가 흥미롭죠. 저는 이 모든 관심이 신기했어요. 제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식습관 변화가 이제는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애단, 우리 회사의 웰니스 프로그램에 한식을 도입한 후로 직원들의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인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병가 사용률은 30% 감소했고 직원 만족도는 크게 올랐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네오브레인의 부설 기관으로 글로벌 웰니스 이니셔티브를 설립했습니다. 목표는 기업들이 직원 건강을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중심에는 한식이 있었죠. 한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추구하는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업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고강도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임원들의 관심이 컸죠. 1년 후 글로벌 웰니스 이니셔티브는 미국 내 50개 이상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도 직원 카페테리아에 한식 메뉴를 도입했죠. 애단,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한식이 이제 건강식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킴 박사의 말처럼 한식은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스키치는 뉴욕 전역의 5개 지점으로 확장됐고 프랜차이즈 문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TED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였죠. 제가 19세기 아시아 농부들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전 세계에 생중계된 강연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한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과정,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인생관을 어떻게 바꿨는지까지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식품 산업의 트렌드에 너무 쉽게 휩쓸려요. 저탄수화물, 고단백. 이런 다이어트가 누구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죠.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지혜를 무시하는 건 위험합니다. 강연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샤푸드이즈메디신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한식 레시피를 찾는 검색이 500% 증가했죠. 킴 박사의 연구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렸고 수많은 후속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한식의 건강 효과는 이제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2년 후 저는 비영리 재단 글로벌 푸드 위즈덤을 설립했습니다. 목표는 세계 각국의 전통 식문화에서 건강의 비밀을 찾아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시작은 한식이었죠.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알고 있던 비밀, 이제 전 세계가 배울 차례입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웰니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을 방문한 첫날, 저는 수진의 고향 시골 마을에서 직접 된장과 김치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죠. 밥이 보약이다.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몸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누고 있었죠. 한식은 단순한 맛의 향연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린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알겠죠? 여러분의 몸은 매일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입맛만 따라갈까요? 5,000년 동안 한국인들만 알고 있던 비밀,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한 달만 한식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몸이 대답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건강 비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